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15번째 섹션 매크로입니다. 166쪽에 나와 있는데요. 샘플을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15섹션이죠. 15섹션에 있는 문제. 예. 매크로 이거예요. 매크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매크로라고 해요. 마크로, 매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엑셀에서는 매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프로그램상의 용어예요. 예.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명령들의 모임, 집합이다 이거죠? 모임, 집합이에요. 명령들의 모임이란 말은 뭐냐면, 자, 여기를 잠깐 보세요. 합계를 구하죠. 이 합계를 쭉 계산하래요. 이 합계를 계산하려면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여기 있다고 있어요. 여기 A 첫 번째 있다고 가정하면 이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그쪽 셀로 이동을 하죠. 그쪽 셀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계를 구하겠죠. 자, 1단계 합계를 계산할 셀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합계 계산해야 돼? 일로 평 하고 합계를 계산할 셀이니까는 F의 네 번째 셀이죠. F의 네 번째 셀. F의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합계 계산을 하겠죠. 합계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뭐 는 썸을 하던 뭐 더하기 하던 간에 합계를 계산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하겠죠. 여기다 놓고 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던 아니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뭐 이거 더하기 뭐 알아서 하겠죠? 는 해가지고 이거랑 또 여기 있는 거를 또 더하겠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더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합계를 구하겠죠. 그리고 또 하지 않고 자동 채우기를 슝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명령으로 표현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매크로예요. 우리는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거 구분 동작.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뭐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글로 가야지. 거기다 찍어야지 뭐. 여기다 찍어야 뭐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빼기를 하던 최대값을 구하던 평균을 구하던 합계를 구하던 뭔가 계산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도 해야 되니까 자동 체크를 할 거란 말이야. 이 과정을 엑셀 안에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고 다음에 필요할 때 야 합계 구하는 거 해봐. 그러면 샥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매크로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매크로를 선언해야 돼요. 지금부터 요 세 단계를 매크로로 지정해 줄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해요. 그 선언하는 동시에 작업이 돼요. 그럼 차후에 이 매크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든지 하겠죠. 작업을 하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엑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해요. 저기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은 연락처만 있으면 회원 가입이 다 되거든요. 그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이버에 회원 가입을 하면 안 되느냐? 네이버는 1인당 3개밖에 아이디를 못 만들지만 페이스북은 100만 개도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요. 글 써야 되겠죠?
댓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쁘다, 누가 밉다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게 한 과정이죠. 아이디를 생성한다, 네이버로 접속한다, 글을 쓴다. 그 작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나서 야, 그런 작업을 1000번만 해봐라 명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을 알아서 촥 한단 말이에요. 촥 한 번에 하는 거죠. 100만 번을 해볼래? 그럼 촥 100만 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로 한 번만 작업해요. 근데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거든요. 그게 매크로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당새가 있어요. 마당새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님이 나와요. 마당새하고 마님이 나와요. 자, 마님이 이제, 마당새를, 다 마시 집안인가봐요. 마당새를 호출하죠. 첫 번째, 마당새야, 너 마당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마당 청소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마당 청소를 2군데를 하래요. 앞마당, 뒷마당을 청소를 했어요. 청소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니까 아침 식사 준비를 해달라 그러는 거죠. 아침 식사를. 그럼 마님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밥을 다 식사 준비를 해놓고 먹고 나면은 마당새한테 일을 시켜요. 산에 가서 땔감을 준비해 오래요. 그거를 시장에 가서 판매해 갖고 오래요. 판매해 갖고 오래는 거예요. 이게 요 이하 요거를 오전 일과라고 불러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매크로를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이때 오전 일과라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마당새의 오전 일과를 선언해요. 그럼 그 안에 동작이 들어가잖아요. 그 동작이 마당새를 불렀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안 해도 되겠지? 마당 청소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땔감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해서 가져오는 게 요것이 아침 일과예요. 그러면 다음날 마님이 또 뭐라 그럴까요? 마당새야 하고 그럼 예 하고 쫓아가겠죠. 그러면 너 청소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땔감 만들어서 팔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또 불러요. 마당새야 했더니 예 했더니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땔감 만들어서 팔아 갖고 와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마당새가 숙달이 됐거든. 마당새야 그랬더니 네 마님 저 아침 일과 오전 일과 해갖고 올게요 라고 하는 거죠.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마님이 마당새를 불러서 오전 일과 시작 그러면 척척척척 하고 착 온다 이거지. 요게 매크로예요. 요게 매크로. 또 단계적으로 일하는 걸 매크로라 그래요. 그러려면 선언을 해야죠. 그게 오전 일과야 이거지.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국민체조 있잖아요. 국민체조 1단계가 절대 뭐죠? 팔운동인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뭐가 되죠? 마지막에 숨쉬기 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하나씩 선언해주고 이 전체 과정을 국민체조라고 칭하자라고 부른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매크로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문제지를 보시면 합계를 계산하래요. 그거 알아들었어. 합계를 계산해. 그런데 매크로를 생성하려는데 매크로 이름이 합계래. 아,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 합계라는 매크로 안에는 첫 번째 계산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는 계산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라는 얘기지.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여기 있어요.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두고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다 한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근데 매크로를 선언하려니까 매크로 명령을 걸 수가 없어요. 이 화면에서는.
그래서 같이 들어갑니다. 파일, 옵션, 파일에 가면 저 밑에 두 번째 옵션 있죠? 가면은 여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리본 사용자 지정. 찾으셨어요? 그때 오른쪽에 밑에서 세 번째가 개발 도구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체크 꼭 하셔야 돼.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 누르면 별도로 메뉴가 하나 또 떠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이게 있어야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험장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시험장 컴퓨터에서는 그냥 매크로가 있으니까 개발 도구가 있으니까 바로 매크로를 하셨으면 돼요. 만약에 개발 도구란 말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 개발 도구가 없었으면 선택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개발 도구란 메뉴가 뜰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는 167쪽에 아주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이제 요 합계를 구하는데 매크로를 선언하라 그랬잖아요. 책에서. 알고 봤더니 매크로 이름이 뭐다? 합계 매크로를 선언하고 라고 써 있잖아요. 예, 매크로를 생성하는데 그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라고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 빨간 아이콘 생긴 거. 예, 걔를 눌러봅니다. 이 밑에도 있죠? 시작이라는 메뉴 바로 위에도 있잖아요. 거기 빨간 아이콘 하나 준비 옆에 있죠? 예, 있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제일 먼저 물어보죠. 무슨 매크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매크로 이름이 아까 뭐라고요? 응? 뭐라고? 합계 쓰세요. 합계라고 매크로를 쓰는 거예요. 바로가기 키라는 말도 나오네요. 실기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바로가기 키는. 필기시험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고. 바로가기 키 매크로를 어디다 저장할까요? 이건 실기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매크로 이름을 잘 쓰셔야 돼.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키보드나 마우스라는 동작이 기록이 돼요. CCTV에 녹화가 되는 거야. 그 기록이 다 끝나고 그러면 기록 중지를 눌러야 돼. 지금 누르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동작 어떻게 된다고요?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클릭하세요. 그럼 첫 번째 동작이 기억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를 해야죠?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책에는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래요. 는 sum 쓰지 말고 여기 수식이라는 메뉴 가시면 자동 합계라고 있잖아요. 자동 합계. 이거를 이용하래요. 합계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쪼르륵 합계를 구해줬잖아요. 자기가. 정보산업까지 맞죠? 맞으면 엔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365라고 나온 답을 클릭해 놓고 세 번째 동작이 뭐죠? 자동 채우기를 하겠죠. 그럼 오른쪽 끝에 있는 점을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겠죠. 흉 하고 내려갔잖아요. 자동 채우기 다 됐잖아요.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셔도 돼요. 이대로 두셔도 되고 뭐 다른 데 클릭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러면 모든 동작이 끝났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끝났어요 라고 기록 중지를 눌러줘야 돼. 그럼 끝. 1차 동작 끝났어. 자, 그럼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볼게요. 합계 지워보세요. 합계 365부터 저 끝에까지 지워보세요. 지웠잖아요.
자, 매크로라고 있어요. 매크로. 비주얼 베이직 옆에 매크로라고 있잖아요. 그 매크로를 클릭하면 우리가 만든 합계라는 매크로가 있어야 돼요. 보이세요? 있어요? 그럼 실행 버튼 눌러보세요. 실행 버튼. 얘를 누르면 착 하고 답이 나오고 아무런 찝찝한 내용이 없죠. 그렇죠?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런데 이 상태에서 뭔가 화면에 떴어. 뭐 오류가 어쩌고 저쩌고.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떨려가지고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틀려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다 닫기 닫기를 눌러야 돼요. 뭐 디버그 하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얘를 지우고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 보이세요? 이거요? 얘도 지우세요. 편집 누르지 마. 얘 편집 누르면 못 알아봐. 우리 이거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매크로에 가서 합계란 매크로가 오류가 나면 얘를 선택하고 삭제를 해버리자고.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만들어 보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걔를 안 지우면 안 됩니다. 꼭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자, 다시 A의 첫 번째부터 이제 출발할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매크로를 선언해야 돼요. 어떻게 선언한다?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 이때 합계 사이가 떨어져도 안 되고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실기 시험할 때는 정해주니까 쓰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총합이라고 지정하시오. 이런 문제는 또 없어요. 합계를 계산하세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지정하고 평균을 구하세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쓰고 최대값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이름은 최대값이라고 지정하고 이렇게 매크로에 동작하고 매크로 이름을 똑같은 거를 부여해 주더라고요. 시험에는. 자, 합계라고 선택하고 나면 확인 누르면 돼요. 자, 매크로는 선언했잖아요. 이젠 구분 동작 넣어줘야죠. 첫 번째 합계를 계산하려는 것으로 클릭한다. 그 다음에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버튼을 누른다. 그럼 알아서 네 가지 합계를 구해주겠죠? 맞으면 엔터.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나머지를 자동 채우게 한다. 이 상태로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놓고 기록 중지 눌러도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최종적으로 꼭 기록 중지 눌러야 돼. 이거 안 누르고 막 다른 거 작업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니까 기록 중지 누르면 돼요. 이러면 반이 된 거야. 반. 이 문제에서 말하는 반이 된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번 매크로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실행해 주세요. 그럼 합계가 나오고 다음에 또 합계를 계산할 일이 있으면 또 매크로에 가서 합계를 또 실행해 주고 이거 뭐 지우든 안 지우든 간에 매번 매크로에 가서 그 해당되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려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요 밑에다가 단추를 하나 만들어요. 도형을 만들던 뭐를 만들던 만들어서 얘를 딱딱 누르면 샥 답이 나오게끔 해라 이거지. 그러면 좀 수월하겠죠. 버튼을 만들다니 버튼. 매번 개발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 귀찮으니까 요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지정해 버리는 거야. 뭐라고? 그 합계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합계라고 또 쓰자고. 이렇게 합계라고 쓰자고. 그러면 이제 뭐 합계 계산하는 거 있네 하고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클릭을 하면 흉 하고 합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단추 누르는 게 편하잖아요.
매번 여기 가서 누르는 것보다는 그 작업을 지금 해볼 거예요. 자, 1번 합계 영역에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그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지정을 했는데 거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개발도구 탭에 있는 컨트롤 그룹의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하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어요. 두 가지가. 확인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안 물어봅니다. 양식 컨트롤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컨트롤 중에 맨 앞에 있는 게 단추라고 해요. 단추. 얘만 물어요. 두 번째 것도 안 물어보고 세 번째 것도 안 물어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단추를 사용해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요렇게 뜨거든요. 요렇게 열십자가 얇은 거로. 그러면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 B14번째 여기서부터 C15번째까지 요렇게 드래그해서 그 단추의 크기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라고. 이렇게 그리면 뭐가 나와? 이렇게 뜬다고. 다시 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단추를 그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마우스로 먼저 블럭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딱 띄면 합계 매크로를 지정해 드릴까요? 어디 매크로 지정해 드릴까요? 껌벅거리거든요. 합계를 선택해 주면 돼요. 합계를.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뜨죠? 그럼 합계라고 쓰세요. 합계라고 쓰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지울 거예요. 이거 지울 거예요. 지우고 나서 이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얘를 딱딱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올 거야. 이게 안 나오면 에러 난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명령이 들어간 기호이기 때문에 클릭하면 무조건 명령이 들어갑니다. 여기 글자를 못 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자를 틀렸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가 띄고 클릭하고 고쳐야 돼요. 그냥을 누르면, 그냥을 클릭하면 명령이 실행이 돼요. 이 합계 명령이 그냥 얘를 누르자마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의 크기나 글씨나 이거를 고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클릭하세요. 그리고 크기를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글씨를 고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으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매크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매크로를 선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 놔 드릴게. 먼저 매크로를 선언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합계 매크로를 선언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무슨 매크로를 선언하래?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선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크로 선언해야 되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셀 음영을 할 셀들을, 셀 블록을 설정하겠죠. 여기 요렇게 처음에는 아까는 합계란에다 클릭하고 합계 명령을 걸기 위해서 클릭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얘를 블록을 설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를 합니까? 채우기 색상을 빨강으로 지정하겠죠. 이거로 끝났잖아. 아까는 자동 채우기까지 3번에 걸쳐서 했지만 2번 만에 끝났죠.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매크로 기록. 매크로가 잘 되신 분은 다시 매크로 기록 들어가서 여기다 셀 음영 쓰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매크로에 가서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놓은 경험 지금 해 놓으신 분들은 먼저 삭제해 놓으시고 다시 하세요. 연습하실 거라면. 아니면 셀 음영 2라고 지정하셔도 되고, 연습이니까. 자, 매크로 지정 셀 음영이라고 쓰고, 교재 16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셀 음영이라고 쓰시고 확인. 자, 셀 음영 매크로를 선언했어요.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셀 음영을 하기 위한 영역 블록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채우기 색깔이죠? 글자 색깔이 아니라 페인트 톤 그림, 얘를 빨강으로 지정해 줄 거예요. 빨강으로. 그러니까 채우기 색상을 빨강으로 지정했어요. 문제에서 하라고 한 만큼. 요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록 중지지. 기록 중지를 해야 돼요. 자,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먼저 순서를 머릿속에 막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처음에는 매크로 기록을 눌러가지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한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동작을 취해주고, 다 끝나고 나면 꼭 매크로 중지를 눌러야 된다.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빨간색을 실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보세요. 얘를 이렇게 색깔이 없던 앤데 매크로에 가서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시키려니까 매번 이렇게 실행시키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추가 아니라 이번엔 도형이라고 했어요. 도형. 그럼 개발 도구가 아니라 뭐다?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리래요. 2의 14번째부터 그 다음에 F15번까지 여기 이렇게 두 줄 두 칸을 도형을 그리래요. 이 도형 이름이 사각형 그룹에 삽입에 가면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래요. 이렇게 그리래. 그리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 음영이라고 글자를 쓰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글자를 이 도형 안에 가운데다 딱 집어넣게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클릭하면 빨갛게 칠해져야 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래. 셀 음영, 이 매크로를 확인. 그럼 셀 음영이랑 매크로가 연결이 됐으니까 다른 데 한번 클릭했다가 이제 이 도형을 클릭하는 순간 흉 하고 빨갛게 되면 성공한 거죠.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 나서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머릿속이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 교재 1번 문제 보면은요,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하던 뭐 색깔을 꾸미는 매크로 뭐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1번 문제는 합계구하고 2번 문제는 평균구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하여튼 두 문항이 나오는데 하나는 계산하는 작업이 나오고 하나는 꾸미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문항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은 단추를 클릭할 때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는 단추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에 이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2번 문제는 도형에 들어가서 어떤 도형을 그린 후에 거기다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는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한 문제는 단추를 그리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도형을 그리는 문제가 있어요. 단추는 여기 있어요. 단추는 개발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눌렀을 때 첫 번째 있는 요 단추를 그리는 거예요. 단추. 얘는 무조건 그리고 나면
어떤 매크로를 연결해 드릴까요? 하고 떠들어요. 무조건 이게 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셀 음영을 하든 합계를 하든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지정해주면 그 후에 글자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라고요? 도형 그리는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형.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뭐 직사각형을 그리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던 원을 하던 뭐 햇님을 하던 웃는 얼굴을 하던 햇님을 하던 육각형을 하던 팔각형을 하던 그리라 그래요.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렸잖아. 여기는 무조건 써. 글자를 무조건 쓴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놓고 문제도 써 있잖아요. 그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근데 얘를 연습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또다시 그리기가 불편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다가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얘도 오른쪽 버튼 눌렀다 클릭하면 명령이 돌아가니까 안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이 글자가 있는 이런 거 말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선택이 됐잖아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또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 도형 크기만큼 착 그려야 되잖아요. 이 셀의 크기만큼 도형을 딱 그리라고 써 있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형을 그리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그릴 때 요령이 뭐냐면 Alt키 있죠. Alt키 ALT키 있잖아요. 키보드에 얘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딱딱 끊어져요. 자, 개발 도구에는 얘를 누를 때, 그릴 때도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딱 끊어지면서 그려져요. 네,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녹화하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나가지고 도형 단추는 그려지는데 도형이 안 그려지니까 본래는 Alt키 누르고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릴 때 Alt키 눌러서 그리면 딱딱 끊어지면서 정확히 그려지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건 아니지. 어느 셀부터 어느 셀에 맞춰서 그리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면 감점되지. 이거는 틀린 거로 처리돼 버리지. 근데 그렸는데 비스무리하게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안에다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약간은 벗어나고 좀 부족해 보이잖아. 이러면 맞게 해주겠지. 이걸 갖고 틀렸다 그러면 쫓아가서 데모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집니다 라는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상황에 맞춰서 한번 할게요. 단추를 그리는 문제. 단추를 그리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는 단추 누르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 써 있어요. 보세요.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가서 단추를 선택하래요. 단추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셀의 크기만큼 대략 드래그해서 그린다.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오죠. 지정하는 화면이 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지정된 매크로를 선택해주면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떴잖아요. 처음 이게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계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글자를 이제 이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네 번째 단추에서 글씨를 입력한다. 합계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삽입에 가서 단추를 눌러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크로 지정해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거를 합계라고 고쳐주면 된다고.
그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려면 다른 데 클릭했다가 클릭해주면 합계가 척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도형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뭐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문제에서 제시한 도형을 선택을 하겠죠. 원을 하던 뭐 어떤 걸 하든지 그리겠죠. 그렇죠? 두 번째 뭐죠? 문제에서 주어진 셀의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그린다 이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정확하게 그려진다 그랬죠? 이거는 정확하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죠? 도형에 주어진 글자를 입력을 하겠죠. 자,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도형을 그리래. 그러면 도형에다 글자를 써야지. 셀음영이라고 쓰겠지. 이렇게 뭐라고 쓰겠죠? 쓰고 나선 뭐를 해야 돼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로 가운데 하라 그러면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도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줘야죠. 매크로 지정은 지정된 매크로를 선택해주면 되죠. 지정된 매크로를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럼 끝난 거예요. 단추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매크로를 지정해주고 글자를 마지막에 이제 입력하는 거고, 도형은 글자를 먼저 입력하고 매크로를 내가 직접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지정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해보지 뭐. 2번 문제 1번 문제는 뭐 지금 해봤으니까 2번 문제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 있는 설명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이 책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이 책대로 하면은 한 2, 3초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책대로 하다가 틀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 책은 실수를 안 했다는 전제하에는 이게 가능한데, 실수를 해버리면 아주 애먹어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연습이 숙달되고 나면 이 책들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 하는지. 자, 기출공일로 갑시다. 기출공일로. (177쪽) 자, 여기에다가 본봉 더하고 수당 더하고 세금 뺄 거예요. 문제지 써 있어요. 는 본봉 자리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 자리 클릭하고 빼기 세금 자리 하래요. 그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하래요. 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걸 제가 옆에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여기는 수령액 매크로를 선언하겠죠. 수령액 매크로를 선언하겠지. 그리고 계산할 셀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뭐를 하죠? 계산 작업을 하겠죠? 그 자동 채우기 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이따 보고. 자, 첫 번째 여기 있다가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문제지에 수령액.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수령액.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 매크로 이름을 수령액으로 지정하시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수령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매크로 이름은 수령액이에요. 확인.
첫 번째 어디로 온다? 계산할 곳으로 와야지. 계산할 곳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는 본봉 자리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 자리 클릭하고 빼기 세금 자리 클릭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본봉 더하기 수당 빼기 세금 했어요. 엔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한 거를 자동 채우기 해야지. 자동 채우기. 드래그 하던 더블 클릭 하던 간에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요대로 두셔도 되고 뭐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매크로 작업한 거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 중지해야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마무리 져야지. 그러면 끝.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처음에 매크로 기록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기록 중지 누르기 전 그 사이에 내가 실수를 했어. 뭔가 순서를. 그러면 잽싸게 기록 중지하고 매크로에 가서 그 잘못된 매크로를 삭제하세요. 그 다시 하셔야 돼. 처음부터. 얘를 잘못해서 고치려고 그러면 못 알아봐. 이 말을. 우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고. 다시 보세요. 지금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뭐 해라? 매크로에 가서 요 수령액이라는 매크로를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일단 얘도 지워야 되겠죠? 지워야 되겠지? 그 다시 녹화 들어가야지. 녹화를 잘못했잖아 지금. 다시 처음부터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수령액. 확인.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록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럼 첫 번째 자리 클릭해 놓고, 는, 본봉 자리, 더하기, 수당 자리, 빼기, 세금 자리. 이렇게 하라고 문제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쫙 내리고, 이대로 둬도 되지만, 보통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구분 동작 보여드렸잖아. 이러면 기록 중지해야지. 이거를 연속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착!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녹색 단추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에 B14번째니까 어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두 줄. 딱 두 줄에 맞춰서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그려져 있잖아. 이게 문제지에서 제공해주면 아 대략 거기구나 알면 좋은데 실제 문제지에서 이게 안 나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D14번째, D15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그려야 돼요. 뭐라고 쓰래 거기다가 수령액이라고 입력을 하고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제가 밑그림 그려놨어요. 여기다 그릴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삽입에 가서 단추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Alt키 눌러도 그려도 되고요. 그냥 대략 이렇게 그리세요. 대략 뭐 살짝 비슷하게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마우스를 띄면 묻죠. 어느 매크로 지정해 줄 거냐? 수령액이지 뭐. 확인 눌러주고. 그럼 이 글자를 어떻게 하라? 그대로 두고 수령액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얘는 무조건 가운데 맞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해야 수령액 명령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떻게 된다? 매크로 지정을 해야지. 매크로 지정을 했죠? 아까. 맞다. 이제 다른 데 클릭하면 끝나지. 맞아. 헷갈렸어요. 자, 얘를 이제 클릭하면 답이 나올 텐데 일단 얘를 지워놓고 수령액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답이 나왔네. 오케이. 성공한 거지 뭐.
성공한 거야. 얘를 지워놓고 명령을 실행했을 때 답이 나오면 성공한 거지. 두 번째 매크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다가 테두리 선을 그리는 매크로래요.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는 매크로래.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에 가면 가가가 옆에 모든 테두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딸깍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를 거란 말이야. 실행 취소 해놓고. 그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행 연습 한번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에 가서 얘를 눌렀단 말이야. 예행 연습이 끝났으면 다시 얘를 테두리 없음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자, 그 다음 도형의 빗면이라는 거를 D 14번째, D 15번째 여기다가 그리래. 여기다가 빗면이 어디 있어? 기본 도형에 있대. 그럼 삽입 도형 기본 도형 안에 그렇게 생긴 빗면이 요건가? 여기 있다. 여기. 저는 그 12각형 밑에 있는데 여러분 화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본 도형이 한 4줄 보이는데 저는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빗면이란 도형이 있어요. 문제에도 그 도형 그림은 그려져 있으니까 얘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비스무리 그리시라고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뭐 하래요? 크기만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래죠? 무슨 글자 입력하래요? 서식이라고 입력하래.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래.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없죠. 아까는 이거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 없잖아요. 그럼 지금 하면 안 돼. 이대로 두셔야 돼. 그리고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렇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잠깐만. 주책이야. 테두리선 그린 서식 안 만들었죠? 아이. 그럼 이대로 둬. 여기까지 했으니까 두고.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습니다. 자, 이제 블록 잡기 전에 먼저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서식.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정해줬으면 작업할 공간을 클릭하든지 블럭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명령을 걸어야죠. 홈에 가서 테두리선, 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선에 가서 모든 테두리 그렸어요. 이대로 두셔도 돼요. 다른 데 클릭하셔도 상관없고요. 이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예. 제일 먼저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나서 그 매크로 작업을 선언해줘야 되는데 예행 연습만 해놓고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중간에 멈춰 놓으세요. 글자는 썼으니까 이제는 이 글자에다가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이 서식이란 도형을 클릭하면 테두리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진지 안 그려진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얘를 테두리선을 없음으로 해주고 이제 서식 도형을 눌러보면 착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공한 거죠. 얘를 테두리선 없음으로 바꿔주고 나서 클릭하면 선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아무데나 클릭했잖아요. 그리고 매크로를 실행했죠. 여기다가 실행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실행하기도 하고 다른 데 있다가 실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수령을 계산할 때 꼭 제가 여기다 클릭하지 않고 다른 데 클릭한 상태에서 명령을 걸어도 수령액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매크로 하시면 이렇게 나와. 근데 주책 맞게 개발 도구 할 때요, 요거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하면 안 돼요. 이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놓고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안 눌러놓고 했었잖아. 그냥 굳었잖아요.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명령을 걸었어, 매크로를. 그럼 여기다 두고 명령을 걸어야 여기 그려져. 여기다 클릭해놓고 매크로를 작업하면 여기다 뒀을 때 여기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을 때 합이 나왔어.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매크로를 명령하면 여기 합이 나와. 여기다 클릭하고 명령을 걸면 여기 합이 나와. 그게 상대 참조예요. 우리는 이거 안 하거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은 이걸 물어봐. 근데 실기시험에는 상대 참조를 기록하는 문제가 역사일에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냥 주어진 대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매크로를 지정하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했었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눌렀죠? 매크로 기록 눌렀죠? 여기서 뭐를 했죠? 매크로 이름을 지정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매크로 기록 눌러가지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문제에서 지정한 작업을 수행했죠. 합계를 구하시오. 뭐를 계산을 하시오. 테두리선을 그리시오. 빨갛게 칠하시오. 이런 작업을 수행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를 해라? 개발 도구에 가서 마지막에는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되는 거예요.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돼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크로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도형을 그리느냐 단추를 그리냐가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였지. 도형을 그리냐 단추를 그리느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예.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몇 번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컴마를 1급은 이렇게 안 내요. 피벗 테이블을 작업하는 매크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할 줄 모르면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자동합계 누르는 거, 빨간색 칠하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2급은 그렇게 매크로를 내고 1급은 안 그래요.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매크로를 완성하시 이렇게 나와. 그럼 그 함수를 사용할 줄 모르면 매크로를 못 만드는 거죠. 책은 어떻게 했냐면 달라요. 저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형을 그리던 단추를 그렸죠. 근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도형이나 단추를 먼저 그린다. 도형을 먼저 그릴게요. 도형을 먼저 그린다. 도형을 그리면 글자를 쓰겠죠. 글씨를 입력하겠죠. 아까 단추 말고 도형 그리면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그리겠죠. 그렇죠? 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자, 지금 교재에서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문제 제시한 도형을 선택하고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겠죠. 그렇죠? 이때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된 매크로가 아직 없다. 맞죠? 매크로를 아직 선언한 게 아니니까 매크로가 없잖아요. 자, 해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걸 지우고요. 이걸 지우고
매크로에 가서 이 두 매크로를 수령액이라는 매크로 제거하고, 또 무슨 매크로였지? 서식, 테두리선 그리는 매크로,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제가 지울 거예요. 그럼 얘는 없을 테고, 테두리선 그리는 게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도형을 그리겠죠. 그럼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아까 요거 얘를 먼저 그리겠죠. 그렇죠? 그 서식이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는 생략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를 지정하러 가겠죠. 근데 매크로가 없잖아요. 매크로가 없잖아. 아까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매크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눌러요. 그럼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죠? 여기서 뒤늦게 매크로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똑같아. 하는 짓은 테두리선 그리는 거죠? 끝났잖아요. 기록 중지하면 돼요. 우리 처음에는 얘를 먼저 누른 상태로 매크로 이름 정해주고 작업을 했는데 이 도형을 그릴 때 먼저 기록을 눌렀잖아요. 기록. 그게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 기록. 이걸 누른 셈이에요. 여기서 매크로 지정을 할 때 요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얘로 눌렀다고 이렇게. 왠지 빨리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매크로 기록 눌러서 뭐 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을 여기 선을 그리고 그리고 기록 중지 누르고 도형을 그렸는데 도형을 그려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빨라 보여요. 아니 빨라요. 근데 중간에 망치면 멘붕 와요.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책대로 안 하고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기록이라고 하는 을 클릭하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 이름 지정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아까 어디 갔어? 개발도구가 아니라 여기 기록 중지를 해야 되는 거죠.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마지막에 누르는 거예요. 요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얘를 먼저 만들고 만들고 나서 매크로 도형을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더 빼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를 더 빼서. 그러면 좀 수월하니까. 근데 틀릴까봐 과정이 틀려버리면 애먹어요. 허기가 이 책대로 하는 거나 제가 설명드린 거로 해봤자 1분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한 10초 빠르려나 그럴 거야. 예. 근데 원래 매크로를 작업할 때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서 지정해 놓고 걔를 도형이나 단추로 연결해 주는 게 기본 방식이에요. 이 책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책을 볼게요. 교재 어디로 가냐면요 167쪽 자, 합계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개발도구라는 메뉴 탭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니까 어떻게 했죠?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도구 탭을 열어놨어요. 그렇죠. 시험장에 가면 자동으로 열려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먼저 개발도구에 있는 컨트롤 그룹 삽입 단추에 가서 양식 컨트롤의 항목에 있는 단추를 이용해서 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크로를, 지정할 매크로가 없으니까 기록 점점점 눌러서 수령액 뭐 이런 식으로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이름을 지금 쓰면 안 돼요. 이 이름을 먼저 쓰면 안 돼. 매크로 동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와서 는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쭉 하겠죠? 요대로 둬도 되고 다른데 클릭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뭐 했다? 매크로 작업이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하겠죠? 그리고 이 글자를 고쳐야 돼. 근데 글자를 클릭하면 작업이 되니까, 명령이 실행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텍스트 편집을 누르던,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렀다 클릭하고 수령액을 쓰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텍스트 편집을 누르면 커서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 수령액 쓰고 나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 글자가 계속 물려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글자 수정하실 줄 알 테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글자를 고쳤죠. 이제 매크로가 다 지정이 되고 나서 글자를 고쳐야 돼요. 그게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보면 168쪽에 단추를 선택을 해서 필요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영역에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단추의 크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정된 매크로가 없으니까, 선언한 매크로가 없으니까는 매크로 거기에 기록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기록 점점점을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주고 이제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합계 계산하는, 수령액 계산하는 매크로를 하겠죠. 그렇죠? 다 끝나고 나면 170페이지 8번 자동 체결 쫙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범위로 지정하지 않은 임의의 셀을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해제한 후 그랬거든?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동 채우기 하고 나서 이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상태로 두지 말고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건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블럭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기록 중지 눌러도 된다고. 그럼 보기 싫어서 다른 데를 클릭해 놓고 기록 중지 누른다 그런 거지. 저는 이 책에서는 범위로 지정하지 않은 밑에 셀을 클릭해 놓고 나서 기록 중지를 눌렀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 이제 매크로를 이 글자를 오른쪽 눌렀다 띄고 텍스트 편집 누르래. 책에서는. 그럼 커서가 앞으로 가니까 이 글자를 지우고 다시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 저는요. 오른쪽 클릭했다가 그냥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글자가 지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다 썼으면 다른 데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 단추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크로를 지정하세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하고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테두리 선을 그리는 건지 빨갛게 칠하는 건지 계산을 하는 건지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매크로는 완성이 됐어. 이 걔를 단추를 그려서 연결할 거냐 도형을 그려서 연결할 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추 그리는 거 도형 그리는 거 아까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제가 왜 두 가지를 설명드렸냐면 저는 항상 매크로를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이대로 설명을 했더니 어느 교육생이 선생님 책하고 전혀 다른데요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초보자한테 수월해요.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선생님 저희는 책을 가지고 복습하니까는 책대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맞구나. 책이 어렵든 쉽든 간에 책을 복습하실 거잖아. 그래서 책대로 설명을 다시 드렸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책대로만 진행했었어. 근데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간혹 틀리더라고요. 틀리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재대로 연습했을 때 틀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매크로가 틀렸으면 매크로에 가서 해당 매크로를 삭제하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 그린 것까지 다시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아까 우리 제가 순서 틀어져 갖고 도형 다시 그리다 말고 돌아갔었잖아요. 다시 여기서는 매크로만 지정해 주면 되거든. 근데 이 책대로 연습하면 이 도형도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거든. 그런 불편함이 생길까봐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어차피 동영상 보시면, 복습자료 보시면 설명이 돼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잠깐 쉬시는 시간을 가시고 나서요, 기출공의법 문제 있어요. 판매 현황 거.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는 직접 한번 풀어보셔야 해결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D 13번째, E 13번째. 아, 여기 평균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 매크로 이름 평균이래요. 그리고 단추를 그려가지고 어디에다가, 단추 그리는 건 나중에 해볼까요? 아, 책대로 한번 해보죠. 뭐 책대로. 그러면 그럼 제일 먼저 G 3번째 서부터 G 4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Alt키 눌러서 그려도 되겠고 그냥 그리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록 점점점 누르겠죠. 매크로 이름은 평균. 확인 누르겠죠? 그럼 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얘를 글자를 거치면 매크로 실행할 때마다 글자 고쳐주는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글자는 나중에 고치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와야죠. 평균 자리로 와서 는 에버레이지 써도 되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에 있는 평균을 걸어도 되겠죠? 평균을 걸어도 되겠죠? 확인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겠죠.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매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야죠. 그리고 이제 이 글자를 고치러 가야지.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해서 평균 고치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지우고 평균을 누르면 흉 하고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럼 1번 문제는 클리어. 깨끗하게 깔끔히 된 거예요. 2번 문제. 이 결과를 평균 결과를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래요. 쉼표 스타일 어떻게 지정합니까? 블록 설정하고 홈에 가서 이 쉼표 스타일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이것만 찔러주면 되는 거지. 예행연습 요걸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G의 6번째부터 7번째까지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쉼표라고 입력하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설정하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얘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쉼표 스타일로 고쳐지게끔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처음 설명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제일 먼저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지 말고 매크로를 먼저 실행합니다 그랬어요. 지정합니다 그랬어요. 매크로 이름은 뭐다? 쉼표. 그리고 이 대상을 처리해야 되겠죠?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는 게 깔끔하겠죠? 그리고 매크로를 마무리 쳐야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도형 그려가지고 연결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도형에 가서 육각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쓴다? 쉼표. 그리고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래요.
하라는 문제도 있고 하라는 말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하라는 말이 없는데 굳이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예. 자, 이젠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겠죠. 뭐라고? 쉼표라는 매크로를 확인만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얘가 아까는 이렇게 일반이었는데 이제 얘를 클릭해주면 뭐가 된다? 척 하고 쉼표가 찍혔잖아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얘를 지우고 나서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처음에는 일반이었었거든. 일반. 이 상태로 놓고 나서 평균 계산하라 그러면 소점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쉼표라는 매크로를 하고 나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얘가 평균 이하가 소점 이하가 안 나온다고. 쉼표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는 아니니까 다 했어요. 예. 아직 얼떨떨하시죠, 그렇죠? 아직 얼떨떨하실 거예요. 쉼표가요. 평균 그쪽에 쉼표를 지정해주는 매크로가 돼요. 요거 쉼표 스타일. 아니 위에 이쪽에 판매가격. 어디? 원래는 매크로가 예. 15,000원, 2만원 뭐 고기가 쉼표가 지정돼야 돼요. 아, 제가 틀렸나봐요. 제가 틀렸네. 주책을 부렸어. 얘가 매크로가 얘가 아니라 여기였네. 그렇죠? 여기였죠? 예.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훌딱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를 제가 많이 하네. 그러면 매크로를 틀렸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매크로 자체를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원래대로 요렇게 놔야 되고 뭐 지우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에 가서 쉼표라고 하는 매크로 자체를 삭제해야죠. 그렇죠. 삭제해야지. 그리고 이걸 누르면 평균은 나왔으니까 이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D 4번째부터 D 12번째까지인가요? 13번째가 여기 가져가요. 여기다 쉼표를 넣어주는 거죠? 이건 다시 할게요. 매크로 기록 쉼표. 이 부분을 홈에 가서 쉼표 셀 찍어주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 중지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구하라 그럼 평균 나왔고요. 원래 평균은 여기가 요거였고 얘도 처음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라 그러면 소점 이하도 잘 보이고, 자, 쉼표살 찍어주면 얘쪽은 천 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혔는데, 문제는 다시 평균 명령을 걸면 요거를 자동 채우기 해줄 거 아니에요. 얘는 소점이 없는 애잖아. 물려 들어간다고.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예, 이제 이치게좀 된 거죠. 예. 얘를 해야 되는 걸 제가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제가 이렇게 천여도 저렇게 딱 하고 나서 싹 웃으면서 나오겠지. 그러면 땡 틀린 거지. 뭐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요. 이 책을 하도 많이 봐서 머릿속에서 혼돈이 오는 거야. 처음 보는 문제 같으면 이제 실수를 좀 덜 할 텐데,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너무 어려운 거 내면 불편하겠지? 아, 여기 있다. 266쪽 문제가 될래나 모르겠네요.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인데요. 자,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눌러가지고 01 섹션 아니죠? 길버 커말 2급에 가면 기본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기본 모의고사. 03 기본 모의고사. 가면 2회 문제입니다. 2회 문제. 02회 문제.
암호가 걸려있죠. 암호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우리 문제지에 가서 보시면 그 길버 커머리그 폴더에 가시면 커머리그 암호가 있어요. 이 안에. 예, 여기를 열어보시면은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라며요. 2회. 이거네, 이거. 5373 앰퍼샌드 2에요. 여기다가 5373 앰퍼샌드 2를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웬 패스워드? 웬 암호? 웬 암호? 우리 지금 암호 한 번도 안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암호를 물어봐요. 암호를 물어본다고. 그럼 암호는 어디 있냐면 실제 문제지 제일 앞에 암호가 적혀 있어요. 문제지 종이에. 여기 이제 본 문제지 있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지 앞에 보면은 맨 앞에 우리 책으로 말하면은 263쪽에 02회 기본 모의고사 암호는 5373 앰퍼샌드 2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정기시험은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암호부터 물어봐요. 그럼 문제지에 암호가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입력을 하고 하시면 되고요. 상시시험은 암호 없이 바로 열립니다. 상시시험은 암호 없이 열려요. 암호 물어보면 문제지 써 있으니까 암호 쓰시면 되고. 왜냐면 암호를 미리 알려주면은 암호 없이 열려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먼저 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문제지를 나눠주고 감독관이 문제지를 개방을 해줘요. 파일을, 컴퓨터를 개방을 해주거든요. 그때 시작하면서 카운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암호를 늦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 시간만 잡아먹는 셈이지. 자, 요렇게 열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기본 작업 1번은 여기다 입력하래요.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만큼 어디를 입력하래. 그리고 기본 작업 2번에 가면 얘를 가운데 맞춤 해주고 뭐 해주고 뭐 꾸미래. 기본 작업 3번 가면 뭐 하래요. 뭐 거기다 이중 밑줄 칠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조건부 서식을 꾸미래. 기본 작업 4번에 가면 뭐를 하래요? 고급 필터 하래. 문제가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페이지 넘길 때마다 1,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어떻게 하래요? 문제 2번에 가면 계산 작업 있잖아요. 넘겨보시면은 1. 사원 코드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를 표시하시오. if하고 middle 함수 쓰고 2번은 proper, replace, substitute 함수 중에서 골라 쓰시고 3번은 텍스트와 average를 사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분석 작업 1번은 어떻게 하래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는 거고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하래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고 분석 작업 3번은 어떻게 하래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페이지 넘기면 매크로 작업하래죠. 지금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거를 하나의 파일에다 다 문제를 넣어주는 거야. 40분 만에 다 해결하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시험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애도 데리고 가서 제가 시험을 볼 때도 옆에 있었지만은, 시험장이 아니고 밖에 있었지만은, 가서 보면은 40분 시험 기간에 20분이 경과되면은 절반은 나와요. 절반은 나온다고. 절반은 나오는 사람 중에 다 풀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포기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20분 전에는 못 나오니까 40분 중에 절반이 지나가야 나오든 말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이 시험에 참가는 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엎드려 있다가 시간 되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 풀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한 명씩 나오겠죠. 근데 시험이 딱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40분이 다 됐는데
자, 시험 끝났습니다. 감독관이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남아서 시험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르지. 또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거야, 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 네 번째부터, 지 아홉 번째까지 여기에다가 대여일수 계산을 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매크로 이름은 뭐래요? 대여일수. 어떻게 계산하래요? 는, 데이, 괄호 열고, 반납일 빼기 대여일.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서 이 날짜를 뺀 거에 대해서 데이를 계산하래. 데이가 뭐야? 년, 월, 일 중에서 며칠인지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는 D, A, Y 괄호 열고 F 네 번째 반납일이잖아요. 빼기 2의 네 번째 대여일이잖아요. 괄호 닫고 계산하면 하루 빌려 갔잖아. 하루.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계산은 아니잖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는. 그러면 단추를 어디다 그리래요? C 11번째부터 C 12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그리래. 단추를 그리래. 그럼 이거부터 한번 해보지 뭐. 어떻게? 개발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단추를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그려 넣으래. 그려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잖아. 근데 대여일수라는 매크로가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기록 점점점 눌러가지고 대여일수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여일수 계산하는 곳에 가서 클릭하고 는 DAY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괄호 열고 반납일자를 클릭하고 빼기 대여일자를 클릭하래. 반납일 빼기 대여일을 하래.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되죠? 엔터. 그럼 이거를 자동 채우기 쭉 해주면 되죠? 이대로 둬도 되고 보기 싫으니까는 다른 데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이 꼭 뭐다? 기록 중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는 끝났잖아. 얘를 누르면 이 단추를 클릭하면 계산이 됐잖아요. 그 이대로 누르면 안 되잖아요. 요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했다가 클릭하고 대여 일수라고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럼 이 문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A3부터 J3까지 이거. 얘를 빨갛게 칠하는 건데? 아니야. 색깔은 빨강이고 채우는 건 노랑이야. 아까는 홈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빨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채우기 색깔, 글자 색깔이 빨강이고 표준색 빨강이고 글꼴색이 채우는 페인트 통은 노랑이야.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야.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는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야. 근데 도형은 어떤 걸 그리래요?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위쪽 리본이라는 거를 2의 11번째 여기다 그리래. 여기 여기서부터 F 12번째 여기다 그리래. 두 줄 두 칸에 걸쳐서 그리래. 그리고 서식이라는 글자를 쓰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래. 해볼게요. 먼저 삽입 도형 밑에 별 및 현수막에 있는 위쪽 리본이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위쪽 리본 있네.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네요. 저는요. 위쪽 리본. 이거를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글자를 뭐라고 쓰라고요? 서식.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춤하래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클릭하면 이제 첫 줄을 꾸며야 되는 매크로를 연결해 줘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겠죠. 이 도형은 글자를 꾸미고 나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고, 단추는 매크로를 지정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글자를 고치는 거고. 자,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누르면 아직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서식이라고 쓰는 거죠. 세상에 없는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지금부터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는 거니까 요 첫 줄을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은 빨간색. 그냥 빨갛게 돼 있으니까 바로 클릭해도 돼요. 클릭해도 되고, 목록에 가서 빨간 거를 다 지정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노랑. 그러면 여기서는 글꼴색을 먼저 빨갛게 꾸미고 나중에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지정하라고 되는데,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 꾸며도 되죠. 순서는 바꿔도 되지. 어차피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만 들어가면 되지. 요대로 둬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해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은 뭐다? 기록 중지. 이거 꼭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였단 말이에요. 검정색 글자였는데 이 서식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착 노란 바탕에 빨간 글자가 나오겠지. 그럼 성공하신 거지 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차트 작업을 할게요. 차트는 매크로보다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몰라. 제가 말하는 거 안 믿으시니까. 쉽다고 해놓고 해보면 아예 안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일반적으로, 매크로나 차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맞아주세요. 10점이면 10점 맞아야 되고, 계산 작업은 5문항 중에서 3문항만 맞춰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계산 문제를 다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나 나머지는 부분합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연습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되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79점으로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79점. 71점으로 합격하기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79점이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